자, 어쨌든 이런 이 인간들이 사실 주가 조작단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애초에부터 아니냐. 주가 조작했던 이종호가 그걸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하면서 뭐 소위 이제 삼부토건 주가를 띄웠다 하는 의혹이 지금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 들었다시피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 날 이 카톡에 보면 체크할게 3부 내일 체크하고 이렇게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5월 14일입니다. 자, 3부 토건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표인데요. 5월 14일 카톡 대화가 있습니다. 2013년. 카톡 대화. 그리고 5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작스럽게 젤렌스키의 부인 우크라이나. 젤렌스카가 방한을해서 김건희를 만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만 해도 뭐 조금 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막 이런 얘기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나왔을 텐데 재건 사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삼부토건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가 점점 나오면서 주식에서 쭉쭉 떠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는 상한가가 30%예요. 30%. 그러니까 상한가가 뭐냐면 1,000원이다. 그러면 30%라고 하면은 한 1,400원까지뿐이 못 올라가요. 그건 뭐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올라가는가 가격이. 그 이상 못 올라가. 1,300원.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면 1,300원에서 또 30% 정도가 또 올라가니까 또 1,600, 뭐 1,700원 정도 올라가겠죠. 요게 상한가여서 보통 상한가를 두 번 치잖아요. 그럼 삼성이나 뭐 SK 반도체도 두 번 치고 나면 이제 한 개 딱 도달합니다. 그런 정도 올랐다가 이제 보합으로 나서거든요. 근데 삼부토건을 보세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상한가를 팍팍팍 치고. 계속 올라가다가 이거는 이제 7월 15일 날 이게 이제 그 유럽을 방문합니다. 윤석열이. 그렇죠. 그때 오송 사고 맞습니다. 났을 때 맞아요. 내가 가면 뭐 할 일이 있냐. 맞아요. 40명, 50명 뭐 참사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우크라이나 갑자기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날라가죠. 맞아요. 그때 왜 갔는지. 날라가서 거기서 젤렌스키를 만났는데 그 만나고 나서 또 재건 사업에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5,500원까지. 주가가 팍 뛰었군요. 1,000원짜리 이 삼부토건의 주가가 5,500원까지. 무려 5배가 뛰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요즘 건설사들의 주가가 다 폭락이거든요. 왜? 그렇죠.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쭉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삼부토건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재건 사업을 하면 더 많은 현대. 그렇죠. 큰 데가 있죠. 더 많은 엄청나게 아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를 다 제끼고 삼부가 된다?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하죠. 난센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자체가 이상한 건데 이거를 이종호의 카톡에서 3부. 이미 예언을 했다 이거죠. 엄청난. 이것들은 완전히 그 미래를 내다보는 노스트라무스급이 아니면 그야말로 주가 조작단인데요. 둘 중에 하나겠죠. 주가 조작단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주가 조작단에 윤석열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가. 김건희하고. 정보가 있잖아요. 뭔가 젤렌스카를 만날 것이다. 만날 것이다.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갈 것이다. 폴란드에 있다가 갔잖아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거를 미리 알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저기 대통령이 함께한 주가 조작 단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함께라기보다는 대통령은 행동대원. 주가 조작을 뭐 어찌 보면 뭐 주포일 수 있죠. 그런가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종호가 주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윤석열이 주포고 이종호는 거기에 핵심 인물. 주가를 조작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뭐 지지하고 우크라이나 자꾸 퍼주고 이런 것은 미국의 뭐 규칙 기반 질서를 뭐 따르기 위한 목적인 것도 있겠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그걸 기회로 주가 한번 조작해서 또 한번 해보자 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삼부토건하고 윤석열 일가가 원래 관계가 좀 많았답니다. 밀접하다. 뭐 일각에서는 뭐 그 삼부토건의 조남욱 전 회장이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중매섰다. 네, 그런 얘기가 있죠. 예, 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뭐 냄새가 이것저것 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제가 들은 얘기는 예. 조남욱 회장이 예. 아들이 죽었대요. 무당들이 안 죽는다 그러는데. 근데 김건희를 보는 순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김건희가 새파란 20대 때부터 예. 조남욱이 키웠다. 데리고. 예,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김건희를 김 교수, 김 교수라고 계속 네.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렇다면 김건희는 삼부통원과 거의 뭐 일심동체라고 봐야 되겠고요. 예. 얘들이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좀 벌려다 보니까 예. 윤석열이 같은 애를 대통령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어서 국가 전체를 주가 조작단이 장악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야, 그 시나리오 엄청난데요. 이게 주가 조작단의 국가 찬탈.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 국정농단이죠. 그래요. 국가를 뺏겼어요. 주가 조작단한테. K스포츠 미디가 뭐 다른 게 있었습니까? 다 그런 거잖아요. 대단한데요. 예.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예, 하나 만들어야죠. 주가 조작단의 국가 찬탈. 예. 그리고 국가를 이용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이 작전 세력의 이 활약상. 예. 야, 근데 이거에 의해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돈 퍼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석유 났다는 것도 좀 의심스럽네요. 그런 거 보니까 확실히. 그 여러 가지가 뭐 네.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석유 나왔을 때 석유 나왔다고 다 했는데 네. 가스공사가 그때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스공사의 우리 사주의 사람들은 네. 거의 뭐 다 팔고 나왔더만요. 네. 반수가 팔고 나왔더만요. 그러니까요. 금액으로 봅니까? 그러니까요. 의심스럽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상황은 앞으로 밝혀져야 되겠는데 예. 쉽게 얘기하면 주가 조작단의 국가 찬탈 내지는 쿠데타 이걸 예. 이제 밝혀내야 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인데 지금 나오는 재료들 보면 결국 공익 제보자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카톡방에서 네. 그 A 변호사라고 했는데 네. 어저께 밝혔죠. 자기가 공익제보자다. 그런데 그 A 변호사가 이름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예, 이 사람이 박대령의 박종훈 대령의 변호인 역할을 했었고, 네. 예,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알면서도 박종훈 대령을 끊임없이 뭐 항명죄로 기소하고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열받아서. 자기가 이 변호를 나서게 됐고 지금은 이 경북청에서 네. 임성근에 대해서 무혐의 처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건 참을 수 없다고 봐서 폭로한 거예요. 이것을 폭로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어저께는 드디어 MBC하고 JTBC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공익제보자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게 일파만파입니다. 이 사람이 어저께 MBC 뉴스 인터뷰에서는 자기는 모든 전화를 자동 녹음하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종호하고 녹음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더 것을 있다. 얘기한 거고요. 또 더 일파만파는 얘가 8월 28일자인데요. 네. 8월 28일자 한우 식당에서 얘네 김규현 변호사하고 이종호가 만납니다. 네. 그런데 무려 2시간 반을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무슨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끝나자마자 김종호가 다시 이종호가 네. 김규현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알자. 라고 얘기를 이거는 했다는 대비다. 거예요. 그렇죠. 뭔가 굉장히 뭐 카톡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깊숙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만약에 김규현 변호사가 저거를 터뜨린다. 녹음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거대한 파장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녹음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는데 네. 일각에서는 녹음 파일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와요.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파장력이 커질 거다. 이게 이렇게 터지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 김규환 변호사에서 뭐가 더 터져나올지 모른다 이런. 모르죠. 앞으로 이종호하고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뭐가 터져나올지 모르는데 적어도 지금 밝혀진 저 카톡 대화를 훨씬 뛰어넘는 대화일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예. 그럼 지금 다까지 왜 아직 안 갈까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걸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 국정원 대선 개입할 때요. 네. 심지어는 그 검찰총장도 날려요. 최동욱 아시잖아요. 네, 혼외자.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해가지고 날립니다. 그렇습니다. 날려요. 네. 지금 김기현 변호사가 자기 이제 다 깠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국가 권력 아닙니까? 네. 검찰 권력 아니에요. 검찰공화국이 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여러 가지 전전반칙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네, 더 나올 수 있고 저들 국가기관에서도 나름대로 김기현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할 것이다. 대응을 엄청나게 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잘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 이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K스포츠 미르를 조선일보가 쫓아가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의혹을 막 드러내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일보의 송희영 주필을 검찰이 날려버려요. 그 대우조선과 관련된 비리가 연루됐다고 날려버리고 결국 8월 31일자인가 조선일보가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수면 아래로 쫙 내려가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겨레가 열심히 팠고 JTBC가 열심히 팠고 그러다가 태블릿 PC가 10월 24일 날 딱 터지거든요. 그리고 10월 29일 날 딱 5일 만에 촛불이 딱 나타나요. 거대한 촛불이 많다면서 이거 압도적으로 이제 밀고 그 힘으로 밀고 갔는데 아마도 지금 이 사건도 단순히 팍 터지어 나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그처럼. 전전반칙을 거치면서 결국 거대한 거리 주권이 몰아치면서 진실이 규명되는. 그래서 이제 국정농단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으로 저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 혹은 윤석열 퇴진 혹은 탄핵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라고.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트리거. 자, 이제 당겨졌으니까 불만 붙어서 이제 탄핵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뭐 아주 엉망진창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진당 전당대회가 개판이에요.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개싸움 너무 흥미진진해요. 개싸움 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개싸움이에요. 개싸움 못 보셨던 분들은 국진당 전당대회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개싸움입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장외에서는 사람을 눕혀놓고 UFC처럼 깔고 때리는데 UFC는 그래도 뒤통수는 안 때리거든요. 뒤통수를 때리더라고. 이건 진짜 격투기입니다. 야, 저 이런 정도에서 분당대회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힘의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폭력성도 문제지만요. 그 폭로전이 장난이 아니에요. 폭로전. 폭로전. 우선은 폭로가 하나 됐죠. 뭐냐면 한동훈이 사설로 댓글팀을 운영했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지금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실제로 20여 개 팀이 있었고 그 팀이 나중에는 4월달 총선 직전에는 윤석열, 김건희를 공격했다. 건풍기라고 공격했다는데요? 김건희를 윤석열은 돼지? 윤돼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다 실제로 그거 다 뒷조사하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드리핑 사건 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 실형 받고. 그게 이제 하나에 딱 까졌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저께죠. 어저께 한동훈이 또 한 건 했어요. 한동훈이 너 이재명 왜 그거 구속 못 시켰냐 딱 따졌더니 법무장관은 그런 일을 하는 건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너 청탁했지? 너 나한테 청탁했잖아. 야 역시 한동훈이에요. 야 똘똘해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똘똘해요. 자기 살기 위해서 뭐도 다 터뜨릴 수 있는. 폭탄을 막 터뜨리고. 멋진 사람이에요. 폭탄을. 그러니까 그 나경원의 표정이 너무 웃겼어요. 너무 황당해. 그렇죠. 이거까지 얘기해봐. 어떻게 이거 맞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거 청탁이거든요. 법무 장관에게 청탁한 거죠. 그들만의 닉으로 나 무혐의 처벌해달라. 그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요 처벌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2019년에 그 빠루 사건 아니에요.
그 공수처법 통과한다고 그거 빠루로 막았던 거. 그 한동훈 이 자식이요. 분리하면요. 수류탄을 이렇게 까서 자기 앞에 던진 새끼. 그러니까 뭐 나경원도 죽는데 지도 죽고 국힘당 다 죽는 이 자폭행위를 한 놈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그 홍준표는 저기 그렇죠. 한동훈에 대해서 불리해지면- 폭탄 테러를 그리고 불리해지면 지가 불리해지면 뭘 더 까발릴지 모르는 인간이다. 이런 폭탄 식으로. 테러.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이게 분당대라고 사람들이 우스개로 얘기하지만 한동훈이 뭐 어디 하냐라고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한동훈이 되면 이 윤심을 가까운 친윤파는 어떻게 했어요? 따르겠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겠죠. 네, 싸우겠죠. 네. 내분 일어나죠. 네. 한동훈이 안 된다 보세요. 한동훈을 따르는 지금 사람들. 실명의 네. 국회의원이 있어요. 얘네들이 여기에 붙어 있을까요? 싸우겠죠. 안 그럴 거예요. 왜? 한동훈은요 대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힘에서는 자기가 안 될 거라, 자기가 떨어지면 안 될 거라는 걸 잘 알아요. 탈당합니다. 그러면 얘를 따르는 사람이 한 10여 명 된다고 하거든요. 네. 정확히는 뭐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8명은 넘는다. 무슨 뜻이냐면 네, 네. 무슨 뜻이냐면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이렇게 싸움이 격해지고 지금 뭐 사실 넘어설 수 없는 감정의 고를 넘어선 것 같은데 뭐 한동훈 특검법 나왔다. 그럼 친윤 세력이 우르르 동참. 그래서 거부권 무력화. 거꾸로 김건희 특검법이 나왔다. 한동훈 진영이 우르르 이탈해서 거부권 무력화. 이런 상황까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사실은 이제 그런 이 분열 조짐 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맞습니다. 7월 말에 이제 국힘의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재밌는 영상들을 볼 수 있을 수 있다. 후유증도 심각할 거고 그때부터 본격적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보수 신문들, 소위 한국의 뭐 조중동 이로 일컬어진 보수 신문들이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뭐 저 자주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월 4일자 조선일보의 양상 칼럼인데요. 제목이 2016년 탄핵 때와 닮은 깨름직한 정치 풍경 이 제목이에요. 제목이에요. 그때랑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총선 패배와 여소야대가 같고 두 번째는 국힘의 분열 양상과 지지율 폭락이 같다는 거예요.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가 이럴 때 2016년에 촛불이 바로 돼요. 탄핵 횃불로 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지만 우리 쪽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이게 싫으면 윤석열을 그 전에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뭐 그렇게 날릴 수는 세울 수는 있지만 날리기는 만만치 않을 텐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의 핵심은 거리 주권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어떤 태세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일정 정도의 폭로전 그리고 국정비리 국민들이 분노한 그 민심이 거리에서 폭발될 쯤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정치권도 더 흔들리게 될 거고 그리고 그 힘으로 진실 규명이 되면서 이제 탄핵의 팔부등선을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 거리 항쟁이 중요하다, 국민 항쟁이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윤석열 탄핵이나 퇴진을 위한 범국민적인 연합전선 같은 게 나와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논의가 민주당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 점들이 지금 무르익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좀 해야 될 실질적인 논의와 함께 그런 전선의 확대 이런 것이 그런 주체가 만들어진 조건에서 방아쇠들이 자꾸 당겨지면 맞습니다. 거리 항쟁은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앞으로의 이 개싸움을 흥미진진한 개싸움을 지켜보시면서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절대 스스로는 몰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국민적 힘이 모아져야지만 한다는 점. 그래서 우리의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한 몫을 다 해주실 거라고 믿어서 오늘 방송 여기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